오늘도 이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로스, 경영자로 성장한다는 것. 조남성 작가라고 하기에는 삼성 SDI 전 사장이시죠. 조남성 사장님께서 쓰신 그로스라는 책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10분 또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똑같이 평사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누구는 경영자가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가? 뭐 이건 투자가나 아니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성장,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룬 내용이라고 하네요. 삼성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제일모직 사장과 삼성 SDI 사장의 자리에 올라서 34년간 일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로스 경영자로 선택한다는 것. 이 책이 정말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이죠. 내일 IET, SK IET, 예, 상장이 있네요. 네, 내일 이제 드디어 상장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공모주청에 받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이게 돈이 80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역대 최고였고 누구나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이게 참 SK IT는 정말 공모주청약의 역사를 썼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중복청약이 거의 마지막인 거 아니냐. 그렇죠. 다른 데다가 이제 여러 증권사에 내가 계좌가 있으면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SK IT는 그렇게 됐었는데 다음 대여부터는 이거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막차를 타려고. 근데 이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거는 저는 분명히 따상은 한번 찍는다고는 보는데 다만 내일 사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근데 따상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매수가 붙어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잖아요. 그건 뭐 기관들이 사겠죠. 개인 투자분들은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기억하시죠? 저번에 상장하고 나서 따상이 사신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오셔야하셨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주가 급락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따상에 공략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일단은 한번 간단히만 기업 평가만 한번 해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전 세계 분리막 습식 분리막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이 설비 투자나 이런 능력을 봤을 때는 2등이래요. 네. 습식 분리막이. 그래서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습식 분리막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의 창신신 소재가 아마 세계 1등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도레이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 규모가 SK IET의 3배예요. 이 중국 업체가. 그래서 이제 이 회사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비교를 좀 해봤더니만 이게 주가가 이익 대비해서 지금 한 5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편이죠, 사실은. 그러네요. 절대 싼 건 아닌데 SK IT가 38배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아직 볼륨이 좀 있네요. 네, 비교해 보면. 이게 순이익 기준은 아니고 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감가상각비는 사실은 비용 처리를 하는데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비타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에비타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배에 거래되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어쨌든 중국 업체가 52배, 한국의 SK IT가 38배. 근데 중국의 창신신소재가 17조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가. 네, 그러면 지금 내일 상장하는 SK IT가 시가총액 공모가 기준으로 7.5조거든요. 그러면 따상을 가면은 한 19조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똑같아져요. 물론 저는 창신 신소재보다 SK IT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한테 골고루 다 납품을 하고 증설 면에서도 몇 년 후를 보면 다 따라잡는데요. 이번에 유럽에도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몇 년 후 어차피 미래를 단기 반응하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19조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절대 싼 건 아닙니다. 이 19조 가게 됐을 때는 지금 38배가 아니라 80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최대 주주인데 SK 이노베이션 지금 시가총액이 26조예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 사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좀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좁혀지게 되면은 분명히 한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SK IT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SKIT가 계속 가요. SKIT 가니까 이노베이션도 같이 가요. 이러면 사실 다 해피한 거죠. 해피한 건데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IT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노베이션에 그렇지. 비해서. 이러면은 따상 가고 나서 다음날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날 상한가를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한번 따상을 갔을 때 19조 원의 시가총액이 찍힐 때인데 여러분이 냉정히 평가를 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19조면 지금은 솔직히 싼 건 아닙니다. 7.5조는 싸죠. 7.0목간 너무 싼데 19조 원 따상은 좀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경계 심리가 좀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좀 있으면 네, 이렇게 맞아요. 떨어질 수도 네. 있어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은 작년처럼 못 하실 것 같긴 네. 한데 그래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따라가기 그러니까 하다가 따라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 싼 건 아니에요. 진짜. 하이브 같은 거 보니까 첫날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지금. 첫날 최고점 찍고 그냥 바로 그 상한가 찍고 그냥 그날부터 급락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엄청 했고 아직도 그 주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간혹가다요 계속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건 정말 10개 중에 한두 개고 대부분은요 따상 가면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의 몫이지 내가 이제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거 말고도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첫날에 따상을 여러분들이 추격하지는 좀 마셨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들어가는 욕심이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SKIT는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전 세계 1등 기업인데다가 아니 2차 전지는 성장이 담보된 산업 중에 하나. 이보다 확실한 산업은 없어요. 지금 누가 봐도 전기차 섹터만큼 누구도 의심을 안 하는 섹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높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은 해야 됩니다. 기업 가치. 그러니까 중국의 1등 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내일 따상을 가면 그 기업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생기니까 조금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있죠. 네.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이게 SK 이노베이션이 확 잡고 많이 있기 갖고 때문이니까 있어요. 그런 것 그래가지고 같은데. 그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물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주당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따상 갔다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게 변수긴 한데, 그리고 그 기관들이 의무 확약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뭐 15일, 한 달, 뭐 아니면 많게는 6개월 동안 절대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확약을 맺거든요. 그게 의무 확약 비중이 63.2% 정도 돼요. 전체 물량이 63%는 안 나와요. 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SK바이오팜이 81%였었어요. 그때 엄청 많았고 카카오 게임즈가 58%, SK바이오사이언스가 60%니까 이들 업체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면에서는 수급은 되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관심 갖는 거는 그 전방 산업인 배터리 이쪽이 네, 정말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일 따상 가면 좀 비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비싼 값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워낙 지금 좋아요. 이쪽 특히 요즘에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때문에 저 분리막 언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지만 전고체 배터리 맘처럼 그거 쉬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가지고 요새 배터리 내재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SKIT 입장에서는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배터리 내재화해? 그럼 내가 줄게 너네한테 이러면 돼요. 자동차 업체에게도 납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됐고 분리막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리막을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튬 이 침전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리튬이요. 예전에 이완나 연구원님이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양극 음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잔여물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잔여물 중에 일부가 분리막을 뚫고 뭐 음극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서로 이제 그죠, 분리막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니까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러려면 그걸 방지하려면 사실 분리막 품질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품질 면에서는 뭐 거의 세계 1등이래요. 이 SKIT 기술력은. 예. 그 점은 우리가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뭐죠? 그 배터리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가 아니냐, 고점 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네.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도 얘기했던 조선사, 네. 조선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국내 조선사 그다음에 해운사들이 이제 지금 호황기니까 네네. 기업 공개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줄줄이 네.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뭐 SM상선, H라인 해운드 뭐 이런 곳들이 증시에 입상하려고 입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건가요? 일단 조선주는 근데 이게 조선업황이라는 게 사이클형이다 보니까 상장한다고 해서 얼마나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성장주들은 되게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조선주 좋게는 생각하지만 워낙 경기 민감한 기업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상장할 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그래도 흥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모가가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상장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전 세계 그 조선사 중에 어쨌든 1위고 그 안 좋은 그 지난 몇 년간의 조선 업황에도 이익을 낸 게 몇 개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재무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 회사가 공모가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면 사실은 매력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좀 해주느냐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현대중공업의 그 공모주 청약은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공모주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공모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조선해양한테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분 100% 갖고 있는데 이게 상장을 하면 지분이 이제 일부를 그러니까 구주 매출이라 그래가지고 100% 중에 보통 20에서 30%를 투자들한테 이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율이 낮아져요. 70%로 예를 들면. 그럼 지주회사는 또 거기다 30% 할인 또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100%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의 모든 수주를 얘가 다 이제 그치, 받게 다 되는데,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매출이. 받게 되는데 만약에 30%를 떼서 일반 공모주 청약으로 넘겼어요. 그럼 한국조선해양은 70%만 가져가죠. 근데 여기에 지주회사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더블 카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30% 할인을 또 해줘요. 30% 할인을 하는 순간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미치는 그러니까 지분율로만 봤을 때는 50%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1조짜리 수주를 해도 5천억만 인정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매출도. 예, 그래서 그거는 한국조선해양한테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모주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LG화학 주주들이 열받은 이유가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경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 상장은 안 하는데 만약에 상장을 하면 LG화학의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현대중공업 상장 날짜가 다가오면 혹시 한국조선해양 주주분들은 그건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그러니까 제가 조선주를 물론 굉장히 좋게 보지만 리스크 요인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세요. 무조건 100%는 아니니까 그 점은 좀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 치니까 또 하나 빠지는 게 있고 뭐 이러네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아까 많이 올려주신 그 종목 상담 중에서 네페스 혹시 가능할까요? 네페스요? 네. 네페스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좀 아주 애같하게 예.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알아봤더니 좀 설비 투자 들어간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좀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 그 실적이 굉장히 쇼크로 나왔어요. 근데 1%밖에 안 빠졌어요, 주가가. 많이 안 빠졌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널리스트 의견도 뭐냐면 이거는 어차피 일회성일 가능성이 크고 하반기엔 정상화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반도체에서도 후공정 있죠. 검사하거나 조립 패키징 하는 건데 이거 삼성전자가 앞으로 외주를 많이 줘요. 특히 미국의 오스틴 공장 증설을 하는 순간 이 물량들을 네페스나 여러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를 본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최근에 좀 빠져 있고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오늘 다 반영을 했잖아요. 이미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면 파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만 안 좋고 하반기엔 좋아지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비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 그거는
성장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악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좀 앞으로 좋아지기 위한 밑거름이다. 아까 그 네이버랑 비슷해요. 네이버도 앞으로 이익이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금 그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당장은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비용이 감소할 때는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네페스나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페스 들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세종공업. 세종공업은 이게 수소 관련주거든요, 사실은. 네. 원래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 현대차에 주로 납품하는. 그러게. 근데 어느새 그 현대차하고 그 협업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소로 넘어간 건가요? 네, 수소 이게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에 그 분리막이라고 있나 봐요. 그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원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이 이것도 해요. 현대제철이 하는데 세종공업을 일단 지금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제철 걸 쓸 가능성이 높겠죠.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현대그룹이 한다면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만 저는 현대제철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세종공업의 본업은 사실은 수소 쪽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존의 내연기관용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근데 주가가 작년 2250원에서 올해 1월 달에 있죠. 현대차 그 자율주행 이슈 있을 때 2월 달에 13,000원까지 갔어요.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반영을 했고 수소차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아요. 아직은 전기차는 물량이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는 아직도 물량 증가가 쉽지 않고요. 대중화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대차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소차는 앞으로 우리는 비즈니스로 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용도가 아니라 기업들 있죠. B2B.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럭, 버스 이런 쪽으로 상용을 한다고 지금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왜냐면 그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은 우리가 승용차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소비자들이 직접 사가지고 그리고 뭐 화물이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용도로는 그 물론 이쪽도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비자용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물량이. 근데 수소차는 그쪽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공업은 조금 뭐 죄송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큰 매력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연부장님 개인적인 뷰니까 네, 참고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지수는 3,240포인트까지 와서 지금 역사상 최고치 돌파를 얼마 안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괜찮습니다. 990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벌써 또 1000포인트. 10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네요. 네, 가까이 올라와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지금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원달러 환율도 1114원까지 오늘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일단 급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밑에서 샀던 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천억 정도의 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이거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받아가는데 기관들이 진짜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요새 좀 매수를. 네. 오늘도 연기금이 어쨌든 오늘도 삽니다. 사고 있고 요새 며칠 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좋고 여기다 외국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외국인 옵션 포지션 추정치를 한번 봤어요. 데이터를. 외국인들이 콜을 많이 샀어요. 콜은 상승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봤더니
3,250 이상까지는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위쪽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섹터 쪽으로는 물론 오늘도 여전히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아요. 삼성전자 물론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아직도 보합입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또 올라갈 때는 잘 네. 올라가는데. 메모리가 좀 2분기에 피크 찍고 꺾이는 거 아니냐. 아.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그 삼성전자는 3분기를 고점으로 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2분기를 자꾸 고점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 시간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어서 좀 약한 것 같고, 오늘 일단 제일 센 섹터는 코로나19 치료제, 그 백신 관련주 중에서 그 모더나 관련주 있죠. 모더나가 한국에 지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꾸. 근데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건 백신 CMO 업체랑 제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될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기업들이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 그냥 뭐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거 사실 ST팜이에요. ST팜이 아마 가능성이 좀 높다. 높다는 거, 오늘 12% 오르는 거 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시장에 좀 일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웬일입니까? 그 항공주가 그렇게 안 가더니 대한항공. 그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네. 대한항공은 끝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행을 이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하반기에는 빠르면 뭐 가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어요. 근데 늦어도 내년엔 가능하겠죠. 내년 봄에는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항공주가 올해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못 갔다고 얘기했던 게 그 편의점 업체인데 편의점 업체. 오늘 편의점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BGF 리테일이 6%, GS 리테일도 2.7%, 이마트도 이마트 24시잖아요. 아, 이마트 24 네, 있죠. 그래서 2.4%. 그래서 편의점 회사들이 좀 백화점 뒤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면세점 가면 같이 따라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같은 면세점, 아니 그 카지노, GKL, 롯데관광개발 이쪽도 뒤따라서 가고 있어요. 여행주 강하고 면세점 강하고. 한마디로 코로나19 지금 오늘 우리나라 이 기업들을 움직이는 것만 보면 한국은 코로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쪽 섹터가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강하고 있어요. 강하고 일부 증권주, 그리고 전차군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T랑 자동차가 가야 증시가 급등한다. 근데 오늘 물론 IT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미진하지만 자동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한 2%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한온 시스템이 한 4%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동차 대표 섹터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뭐 어느 때보다 좋다. 다만 하락하는 쪽도 있는데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기계. 건설기계. 굴삭기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도주였죠. 엄청 올랐어요. 예. 그리고 조선업종도 오늘 좀 일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하는 창투사, 그 다음에 이제 MLCC 업체,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이제 금리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런 업종도 일부는 오늘 좀 쉬고 있다. 그래서 전체는 대부분 올라가요. 대부분 올라가지만 일부 한두 개 많이 올랐던 섹터만 좀 빠지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들 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채팅창에 맞습니다. 올라온 그 종목 상담 그 뭐랄까 그 숫자가 확 줄었어. 아, 이제 걱정 안 해. 이런 건가요? 약간.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니까 네. 안심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참 네. 기분 좋고요. 네. 어쨌든 참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다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치 그렇죠. 앞을 모르는 게 시장인데,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자꾸 큰 그림에서 자꾸 시장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냐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업 이익 저도 언제까지 좋아할지 몰라요. 근데 나오는 숫자가 계속 좋으니까 좋은 거 그대로 좋다고 해야지, 그걸 왜곡해가지고 언젠간 빠집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인정하는 대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도 연준에 그 M2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M2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M1이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들, 내 은행에 있는 예금 바로 내가 즉시 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그 M2 같은 경우는 2년 이내로 있는 그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솔직히 내가
해지는 해야 되잖아요. 약간의 그렇죠. 한 번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실 그것까지도 즉시 유동성으로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요, 연준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M2 수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도 시장 또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한번 봤어요.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지난 10몇 년간 이러고 갔었어요. 이러고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꺾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 M2라는 유동성이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돈 풀리는 거랑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주식 가치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말 못난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꺾이는 건 언제 나오냐면 연준이 돈을 회수할 때잖아요. 근데 그 시그널마저도 지금 당장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쪽을 열어놓으시고 다만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또 중간중간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용해서 사시라는 거지.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맨날 365일 사자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어떤 좋은 어떤 뷰의 종목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바로 보고서는 사시는 것보다 네. 좀 이렇게 여러 날 지켜보든가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좀 빠지는 어떤 조정 기간에 네. 매수하시는 게 그래도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